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지지부진한 장 안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현덕이 덕분에. 오늘 저희가 또 특징주로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마침 지난번에 포트에 담아뒀었어요. 당시 그게 서플러스 글로벌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목표가 터치했나요? 네. 1차 목표가 설치했는데 네.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3,000개 이상의 파운드리 업체에 중고 장비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중고 장비를 대행을 해주고 공급할 그런 회사인데 이 3,000개의 파운드리 회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TSMC에서 대규모 투자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올라갔고요.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TSMC에서 불났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불이 나면은 또 이제 좀 수리가 들어가야겠죠. 새로운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1차 목표가를 5,800원 잡아놨고 2차 목표가 6,500원 잡아놨는데 6,000원 좀 넘어가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어쨌든 이틀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거래에 들어갔고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면서 이 중고 장비까지 웃돈을 얹어 사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까지도 계속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시큐라는 종목도 제가 그 백신 여건에 있어서 대장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 큰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라운시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백신 여건이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가장 수혜주를 라운시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가드라는 스마트 워크 이 보안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을 또 여기서 이 라운시큐에서 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 백신 여건을 이달에 공식 개통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라운시큐가 오늘 급등세가 나왔다. 지금 이 중요 저항선을 한 방에 다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백신 여건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그냥 대장주 매수하는 게 낫다. 오늘도 이 급등이 나왔다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이 4,700원 아래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관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까지 4,100원과 그다음에 2차 목표 다 넘었지만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좀 안 됐는데요. 꽤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은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라고 어제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오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거든요. 결국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렸고 이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이 대장주로 올라가는 정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며칠 안 된다면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매물 소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은 저는 이제 어제 수익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시큐어랑 갤럭시와 머니터리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인 거 아는데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차마 못 들어가요. 기다려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미리 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좋은 건데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뭔가 새로운 신분위기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첫 번째 종목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오늘 치킨 교환권 이벤트가 나가는 첫 번째 종목이에요. 키워드는 유럽도 CDBC 일주일 안에 15%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김준호 매니저님이 CDBC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CDBC가 디지털 화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상화폐가 아니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 거고 CDB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유럽에서도 지금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잠시 뒤에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 CDBC 관련주가 꽤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관련주보다는 그 종목들을 다 이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제가 볼 때 근데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기대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15%, 투자 기간 일주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지갑에 꼭 동전을 넣는 데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 누가 동전 갖고 누가 지폐 갖고 다닙니까? 네. 근데 점점 디지털 화폐로 아예 지갑도 안 들고 다니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지금 우리가 뭐 사실 지금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만은 네. 디지털 화폐는 카드도 필요 없고요.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뭐 내 이름만 있으면은 아. 어떤 그 디지털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가장 먼저 거의 상용화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도 준비하고 있는데 ECB 총재가 디지털 유로를 출시하겠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 자체도 이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여기서 내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는 출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거의 다 왔다. 자,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갤럭시와 멀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다른 종목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은 이 발권 비용도 절감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가상화폐는 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많은 나라들이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면서 이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다. 90% 이상의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그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재 신한은행이 지난 8일 날 시범 구축을 완료했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일럿 테스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 CDBC 발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까지 CDBC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CDBC는 하나의 어떤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를 보신다면은 아마 접근하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관련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을까? 저희 CDBC 관련해서 오늘 또 최현우 매니저도 종목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든 네. 걸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게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한국 컴퓨터라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CDBC 관련주에서 뭐 한네트가 아까도 뭐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한네트가 있고 그다음에 로지시스 같은 KCT. 경우도 급등했고 네. KCS 그다음에 KCT 다 급등했는데 실제로 한네트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금융 자동화기, KCT 같은 경우는 자동화 기기, 네. 또 KCS도 스마트 그리드인데 네. 이 기업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컴퓨터입니다. 왜 다 갖고 있대요? 이게 한국 컴퓨터 지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쪽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네트의 지분을 45% 대주고요. 그다음에 로지시스의 지분을 62% 갖고 있고 KCT의 지분을 63%, KCS는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뭐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50% 이상씩 갖고 있는 대주주고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이제 위에는 한네트부터 로지시스, KCT, 그다음에 KCS인데 주가가 한 달 전부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종목을 평균 잡아서 지분을 5, 60%씩 갖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컴퓨터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뭐 어떤 그 CDBC 관련주를 사기 위해서 뭐 한네트라든가 로지시스 다 살라고 할 텐데 많이 올라와 있죠. 이 네 개 지분을 다 갖고 있는 한국 컴퓨터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이 CDBC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좀 그 확실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 로지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보통 요새 보시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이 자리에서만 또 큰 급등세가 나옵니다. 이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요 물량을 소화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5,100원까지 아직 간 적이 없었는데요. 1차 목표가 5,100원, 2차 목표가 5,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컴퓨터 1차 목표 주가 5,100원, 2차는 5,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더 거기서 또 한 자리 급등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다. 요즘에 또 트렌드라고 하니까요. 한국컴퓨터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탈자 없이 맞춰주신 분이 위키님이셨어요. 예. 저희가 맛있는 치킨
상품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무엇이 될지 한번 저희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시면 싸이월드 3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이 싸이월드를 몰라요, 요즘 세대일 텐데.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싸이월드는 알면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인가 봐요. 모르면은 이제 요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싸이월드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 당연히 해봤죠. 옛날 그 사람이네요. BGM 네. 고르는 것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5월 때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요새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렸고 네. 메타버스 했는데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뭔지는 알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싸이월드를 통해서 메타버스 하게 된다면은 아마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싸이월드가 다시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싸이월드가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고 네. 이 5월 달부터 부활한다고 해요. 지금 이 싸이월드에 보시면 아마 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사진만 170억 장 있고요. 음원만 5억 1천만 개, 네. 동영상이 1억 5천만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200만 회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3,200만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깐난하게 다 합쳐서 5천만 명인데 네. 절반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걸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뭐 제 나이 또래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 하지 않을까 옛날 사진 보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다시 한번 접근할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종목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흑역사는 묻어두고 싶어서 예. 부활이 안 되길 바랬는데 네. 부활하네요. 싸이월드 관련주 또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뉴스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로 부활할까라는 뉴스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 이 싸이월드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도토리 있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이 노블러스 같은 경우도 도토리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 수익을 만드는데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이 도토리를 대체하는 가상화폐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 활동까지 뒷받침한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그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들어가서 진짜 뭐 꾸미기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뭐 영상도 올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사실 사진만 많이 올렸지 동영상을 올리기에는 사실 좀 시스템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새롭게 만드는 것들인데 실제로 지금 그 싸이월드 Z라고 해서요. 지금 FX 기어라는 이 모바일 컨텐츠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 VR, AR이 있고 이 VR, AR 합치는 것을 M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모든 걸 다 합치는 거를 XI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확장 현실 전문으로 하는 이 콘텐츠 기업이 싸이월드 Z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어떤 가상 현실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페토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싸이월드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한국 메타버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주를 오늘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국내 유명 아이돌들이 싸이월드에서 막 이것저것 콘텐츠를 올리고 하게 되면은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싸이월드가 더 유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제페토에서 네. 가수 아이유가 이 음원을 또 공개했어요. 오. 그게 또 대박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지금 그 콘서트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는 이런 공간 안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싸이월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적시적소에 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 도토리 관련주인가요? 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네, 게임주가 대부분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YJM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원래는 한피소프트라는 종목이 컨텐츠로서 대장주로 올랐던 종목인데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이 VR, AR 게임 쪽에서 진작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이 VR, AR 게임을 출시했던 기업이고 자회사 원이멀스를 통해서 이 VR 게임을 출시해서 VR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정관 변경을 합니다. 그 정관 변경 내용을 좀 봤더니 가상현실 세계 플랫폼 개발, 그다음에 가상현실 학습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증강현실 관련 사업, 전자화폐, 가상화폐 관련 사업, 이 블록체인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이 정관에 바꾸면서 집어넣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주주가 넷마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의 메타버스 파트너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작은 기업들이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 컨텐츠 사업을 한다면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넷마블이라는 대기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회사의 새 주인이 바로 이제 넥슨 출신의 이 민용재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이 VR 쪽에서 이제 그 넷마블과 같은 일을 좀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이 YJM 게임 자체가 어떤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메타버스 관련주 어떤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빛소프트라든가 뭐 선희 시스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M게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YJ M게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올라온 다음에 조정이 좀 나와서 그 조정이 나온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2,500원 돌파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550원 전고점 라인이고요.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2,800원으로 보고 손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JM 게임즈 1차 목표 주가는 2,550원, 2차는 2,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손절 가격도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뉴스 이야기해 보면서 추억 여행도 잠깐 다녀왔어요. 싸이월드로. 이 웹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로이스라는 종목 상한가 들어갔는데 네. 지금 시장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의 급등 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미리 샀을 때 수익 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 그리고 트렌드를 모르면 소외받는 장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최현덕 매니저의 이 다양한 뉴스들 여러분들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골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 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